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북한군은 우선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우리 군이 시가 행진 때 공개했던 것과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하고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비선 논란을 놓고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될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도심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고 강원에선 올해 첫눈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정황이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매체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벌써 3차 세계대전까지 운운하고 있고 수그러들었던 나토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반대로 러시아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북한은 오늘도 한국의 무인기가 또 발견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군 산하기관이 공개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보급품을 지급받는 이 영상에는 북한 억양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곳이 러시아 연해주 훈련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전선에 먼저 배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군복을 입은 동양인 병사들이 줄을 서서 보급품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억양으로 우리말을 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크라이나군 산하 전략소통센터가 현지 시각 18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장에서 72시간 이내에 촬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28초짜리 이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아 진위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전투 준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2,600명이 크루스크에 우선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Росії, але й передачу людей. 크루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해 점령한 러시아 영토입니다. 교전이 치열하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영토인 만큼 북한의 참전 부담은 적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별다른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러시아군 성향의 소셜미디어에도 북한군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흘 전 모든 군사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북러 조약 비준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러시아군 성향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재된 영상입니다. 북한군으로 보이는 부대가 줄지어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는데 영상에는 북한 억양으로 외치는 목소리도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해당 계정은 러시아 연해주의 한 훈련장에서 찍힌 북한 군인들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영상은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입수해 공개한 북한군 영상과 같은 훈련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0일 북한군 파병설 질문에 대해 또 다른 가짜뉴스라면서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В прессе появилась информация со ссылкой н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ероятно, направляет своих военных на СВО.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И если так, то с какой целью? Знаете, это похоже на очередную утку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하지만 크렘린궁은 영상이 공개된 이후 추가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북한군이 러시아에 실제 파병됐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사진도 보겠습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은 동양인과 작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했던 군인을 AI 안면인식 기술로 분석해 보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판단입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확보한 북한군 추정인물의 사진입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은 동양인의 모습이 확인되는데 쓰고 있는 군모의 부대 마크 역시도 옆에 있는 러시아군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인근 지역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국정원이 AI 안면 인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한 미사일 기술자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자들을 투입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제 미사일 발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Одна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сьогодні, на жаль, убила на Київщині 2 людей, батька з сином. 4 роки було. 또 북한군이 러시아군으로 위장하기 위해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았으며 용모가 비슷한 시베리아 지역 원주민의 위조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파병이 현실화되자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6월 북러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군사 동맹임을 확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조약이 가동됐다라고 본다면 북한이 만약의 경우에 남침, 그런 침략을 했을 경우에도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전례는 생겼다라고 봅니다. 북한이 지상군을 대규모로 외국에 파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파병의 배경에는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외화벌이의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파병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6월 가능성을 시사했던 살상 무기 지원도 포함됩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북러 조약 체결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며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하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압박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러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 실제로 살상 무기 지원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엄포를 무시하고 대규모 파병을 감행하면서 경고했던 대로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통령실은 어제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방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을 향한 규탄이 잇따랐습니다. 무모한 군사적 행동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제재를 자초할 뿐임을.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 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다만 실제 살상무기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신중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고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파병으로 전쟁의 무게추가 기운다면 나토 등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 이후 세계 각국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션셉의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위험한 전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을 3차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한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역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전쟁에 참여할 경우 서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밀리지 않도록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t this moment, our official position is that we cannot confirm reports that North Koreans are actively now as soldiers engaged in the war effort. But this, of course, might change. 한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북한 병력을 지원받았다면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While the situation is incredibly tough, it is also true that Russia is getting weaker. This war is soaking up 40% of their budget.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최전선에 투입되기보다는 공병이나 차량 수리와 같은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북한은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발견되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추락해 나무에 걸려있는 무인기와 날개 부분이 파손돼 바닥에 놓인 무인기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 잔해가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기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우리 군의 무인기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무인기는 한국 군부의 정찰용 소형 드론이라며 국군의 날 기념 행사 때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1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는 한국형 유무인 전투체계를 담당하는 드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같은 기종일 가능성이 나오지만 합동참모본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무인기는 5일에서 7일간 비행하고 지난 13일 평양 현재상 구역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발견된 지점과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은 정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미사일 컴플렉스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군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 다만 북한이 내부 전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인기 사건으로 추가 긴장을 조성하기보다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외교안보팀 이성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먼저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한 부대가 폭풍 군단이라고 하던데 어떤 부대입니까? 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한 11군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풍 군단으로도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폭풍 군단이라는 이름은 김정일이 직접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폭풍 군단의 예하 부대로는 번개로 불리는 경보병 여단과 우레로 불리는 공수부대, 또 벼락으로 불리는 저격 여단 등 10개 여단으로 구성되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이 폭풍 군단 산하 병력 1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파병도 그렇고 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규모도 10,000명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 대규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얻겠다고 하는 노림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결국 외교란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제공한 만큼 러시아는 북한의 첨단 무기 기술을 넘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 군대의 파병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더 적극적으로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무인기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얼핏 보면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얼핏 보면 국내산 무인기가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네, 애초 북한이 처음으로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까지 와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을 때 일각에서는 증거도 없고 북한 내부의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었는데요. 예.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MBN과 통한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장비가 우리 군의 장비일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가 북한의 주장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다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접경 지역을 정상적으로 정찰하다 떨어졌는지 등은
현재로서는 예.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네, 북한이 이거는 한국군의 무기다, 무기의 잔해다라면서 사진까지 공개했지만 우리 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정해도 실익이 없죠. 괜히 북한한테 비밀만 주는 거고. SND 하는 게 낫지. 네, 안보 전략에 따라서 굳이 우리가 먼저 사실 확인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번엔 불법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제주도 단독주택과 서울 오피스텔로 공유형 숙박업을 운영하며 불법 임대 수입을 올렸다는 겁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제주도 해안가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다혜 씨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3억 8천만 원을 주고 이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지난 8월 검찰이 다혜 씨 남편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임대 수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시는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시 숙박업 등록된 업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공중위생법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혜 씨가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다혜 씨가 이 오피스텔도 공유 숙소로 제공하고 1박에 10만 원이 넘는 투숙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숙박업으로 등록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도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거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죠.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탈세 가능성도 있는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다혜 씨의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신호를 위반해 단속에 나선 경찰을 매달고 도망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오토바이는 무등록 상태로 불법 전단을 뿌리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주유소로 들어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동료 경찰관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경찰관, 곧바로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다음 신호에 걸려 멈춰선 오토바이.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하려고 어깨에 팔을 올리자 그대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경찰관을 매단 채 황급히 우회전을 하는 순간 오토바이는 그대로 넘어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매달린 경찰관 모두 대로변 한가운데 쓰러진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차량이 쓰러진 두 사람을 피해 서행하면서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배달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겁나서 좀 놓고 싶었습니다. 꼭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또 진행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등록 오토바이로 불법 대출 전단지를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대 김모 씨를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오늘 새벽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전북 전주도심에선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나 차가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윤기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녹지대에 옆으로 넘어진 승용차가 보입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차량 안에서 운전자를 빼내 들것으로 옮깁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문경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뚫고 넘어졌습니다. 40대 운전자가 얼굴 쪽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도로 한복판에 뒤집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5분쯤 전북 전주 도심의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차로를 바꿔 들어오던 차량과 부딪혀 전복됐습니다. 뒤집힌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를 낸 50대 여성 운전자도 얼굴을 다쳤습니다. 3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했는데 아마 못 봤겠죠. 차선 변경하면서 뒤에 차가 오는지를 조사를 더 해봐야죠. 해경 구조대원이 바다에 빠진 남성을 육지로 옮깁니다. 좀 내려와서 잡아주세요. 내려와서.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전남 여수 검은도 앞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1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가을 행락철 낚시 등 연안 활동이 늘면서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모레 오후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독대 대신 배석자를 둔 차담 형식으로 의제 제한 없이 만나는 이번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과 당 지지율이 달렸다는 평가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담의 핵심 의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입니다. 회담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의혹 규명 협조, 그리고 이른바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영부인 리스크를 정조준한 3가지 대책을 공식 요구하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실 자체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야권의 탄핵 공세를 끊어내고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려면 여권의 최대 내관인 영부인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겁니다. 친한계는 야당이 3번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대통령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전향적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반발도 감지되는 만큼 대통령실 연말 개편을 포함해 단계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회담에서는 김 여사 문제 외에 의료개혁을 포함한 정부 개혁과 수평적 당정 관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둘러싼 공방이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 국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요일에 있을 법원 국감에선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논쟁도 예상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13시간 넘게 이어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권 눈치를 본 정치적 결론이란 지적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기소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더 정치 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밤 11시 넘어 감사가 끝나기 직전까지도 고성이 터져 나오며 날선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해놓고 아침 지금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국민들이 변호를 하는 것이 조용히 아니라 계세요.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계세요. 묻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다음 주 국감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오는 21일 대검찰청 국감이 열리고 25일은 법사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 대상 국감이 예정돼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관련 여야 공방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 최강욱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며 서울고검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하마스 수장 신화르가 사망한 건물을 이스라엘군 탱크가 포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하마스는 신화르가 끝까지 싸우다 순교했다면서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 한 대가 가자지구 폐허 사이에서 포탄을 발사합니다. 이어 포탄에 맞은 건물이 무너지며 먼지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하마스의 수장 신화르가 은신해 있던 건물을 포격하는 모습이라며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앞서 공개한 영상에서는 신와르가 의자에 앉은 채 드론을 바라보다가 막대기를 던지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신와르가 폭격에 앞선 교전으로 팔 등에 부상을 당한 상태였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에 총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ause of death is gunshot wound in the head. He has a bullet in his head and there is a severe traumatic brain injury. 부검이 끝난 신와르의 시신은 이스라엘군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교환 협상에 대비해 팔레스타인 전투원들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와르의 사망을 공식 확인한 하마스는 신와르가 영웅으로 끝까지 저항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إن هؤلاء الأسرى لن يعودوا لكم إلا بوقف العدوان على شعبنا في غزة بطلا شهيدا مقبلا غير مدبر ممتشقا سلاحه. 외신들은 지난 7월 한이에가 이란에서 암살된 데 이어 후임인 신와르까지 제거됐지만 하마스가 당장 붕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매년 경찰에 접수되는 실종 신고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실종자를 찾는데 30시간 정도 걸렸지만 와이파이 송신 기술을 적용하면 수색 시간이 30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노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 중랑구의 한 영화관입니다. 경찰관들이 휴대전화를 보며 수색을 하다 한 여성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정신질환자인 딸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와이파이 송신 기술이 적용된 112 정밀 탐색기를 활용해 13분 만에 여성을 찾아내는 모습입니다. 112 정밀 탐색기를 사용해 축구장 25개 면적의 공원에서 남성이 등산 중 조난당한 상황을 가정해 시연해봤습니다. 저희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경찰이 보내는 와이파이 신호에 조난자 휴대전화의 반응 정도가 탐색기에 감지됩니다. 5레벨이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혹시 신고하셨습니까? 아, 저 뭐 있네. 5분도 채 되지 않아 50m 정도 떨어진 숲풀 속에서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신호강도 1에서 20 중 20에 가까워질수록 구조 대상자가 가까이 있는 건데 5만 돼도 육안으로 들어올 정도의 거리까지 가까워집니다. 정밀 탐색기가 활용된 구조 현장 66건 중 절반 이상은 조난자나 실종자 발견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30시간 30분씩 걸리는 수색 시간을 고려하면 60배나 빠른 수준입니다. 실종 미기가 같은 경우는 제2차 범죄 피해나 또 다른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찰은 연말까지 정밀 탐색기의 효용성과 안정성 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강원 상갈은 이미 단풍으로 짙게 물들었습니다. 가을을 느끼기 위해 산에 가는 분들이 많아서 산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주의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장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채 앞도 보이지 않는 밤, 랜턴에 의지한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메고 가파른 절벽에 오릅니다. 오후 8시가 넘어 하강 중 길을 잃은 50대와 60대 남성 2명을 구조하려고 바위 위에 오른 겁니다. 한 빗줄 더 가야 되나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나도 길이가 가물가물한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거야. 이들을 구조하기까지 무려 7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홀로 설악산에 올랐다 등산로 아래로 추락한 스웨덴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단풍을 즐기기 위해 강원 지역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9,300여 건 중 40% 가까이가 9월과 10월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에 2,000건 가까이 집중됐습니다. 대부분이 길을 잃거나 실족, 추락사고였습니다.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거나 어려운 코스를 선택해 사고가 난 겁니다. 산행할 지역의 코스 및 날짜를 미리 확인하시고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한 산행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코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온이 순식간에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보온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등산로 곳곳에 있는 국가지점 번호를 숙지하고
비법정 탐방로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오늘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선선한 가을 날씨였는데요. 내일 아침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강원 산간엔 첫눈이 올 수도 있다네요. 이상엽 기자입니다. 손에 든 봉에 불을 붙이고 현란하게 돌리는 서커스 공연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풀밭에 앉아 여유로운 가을 한때를 즐깁니다. 비가 그치자 서울은 나들이 하기 좋은 선선한 날씨가 됐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구름이 엄청 많고 해가 안 뜰 줄 알아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에 비해서는 선선하고 밖에 나오기 딱 괜찮은 날씨인 것 같아서 좋아요. 정상에 올라온 등산객들은 의자에 앉아 땀을 식히며 가을산의 운치를 느낍니다. 어제 비가 와서 되게 추울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해도 비치고 구름도 많이 열려서 되게 시원하게 잘 올라왔어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 20도 안팎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강원과 남부지방엔 가을비가 이어졌고 해안 지역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탓입니다. 특히 한파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엔 내일 아침 첫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요즘은 뭐든 온라인으로 사는 게 익숙하죠. 가전제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품목 특성상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직접 보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공략해서 오프라인 가전 매장들이 손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외출하며 먼지 묻은 신발과 외투를 벗어 각각 관리기에 넣어둡니다. 안마의자에 앉아 피로를 풀며 놓쳤던 TV 프로그램도 챙겨봅니다. 마치 가정집 같지만 사실은 한 가전업체 매장입니다. 기존의 가전 매장 한편에 이렇게 방 하나가 꾸며져 있는데요. 30분 동안 가전제품을 써보고 쉴 수도 있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전제품을 살 때는 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충분히 체험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고객은 체험 후 가전제품에 대한 궁금증이나 구입 상담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전 매장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간판에서 회사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뷰티와 게임, 집밥 등 MZ세대들의 취향에 맞춰 방을 꾸미고 어울리는 가전들로 채워넣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은 총 5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공간을 구성했고 각자의 컨셉에 맞게 본인이 좋아하는 가전기기들과 연계돼서 TV나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은 과감하게 치우고 소형 가전들로 공간을 꾸렸습니다. 가전에서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요. 헤어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도 직접 작동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공세 속 가전 매장들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곳에서 한 발 나아가 이색 체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빌며 시작된 626년 전통의 진관사 수륙제 회양식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륙제는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등을 위로하는 의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상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스님들과 신도들이 가마의 일종인 연을 들고 진관사 일주문으로 향합니다. 세상의 영혼을 맞이해 연에 모시고 다시 돌아와 이들을 위로하고 법문을 들려주며 고단함과 번뇌를 씻어줍니다. 물과 육지에 홀로 떠도는 귀신들과 아기에게 공양하는 불교의 가장 큰 제, 수륙제입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언해 봅니다. 진관사 국횡수륙제는 사회 통합과 우리 모두의 의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왕실의 국가 행사였던 만큼 정재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올해는 우리 모두를 위해라는 주제로 군인, 경찰, 소방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들의 고마움을 기렸습니다.
소방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늘 행사 참여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지나가다가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불교 종합예술의 정수인 진건사 국행수륙제는 상생과 소통, 평화의 정신이 담긴 보편적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아 201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한국 대표 의례기도 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49일간 열리는 이번 국행수륙제는 내일 밤제를 끝으로 회항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강민호의 홈런을 앞세워 LG를 꺾고 기아와 한국 시리즈를 치르게 됐습니다. 삼성과 기아의 한국 시리즈 맞대결은 31년 만입니다. 축구 전설이 총출동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엔 구름 관중이 모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최형규 기자입니다. 삼성과 LG의 플레이오프 4차전은 7회까지 점수가 나지 않을 정도로 팽팽했습니다. 영의 균형을 깬 주인공은 데뷔 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한 삼성의 안방마님 강민호였습니다. 강민호는 8회 LG 투수 손주영의 직구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결승 솔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좀 많이 기쁜데 기쁨은 한국 시리즈 끝나고 제가 우승을 든 다음에 그때 기뻐하겠습니다. 3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는 기아와 삼성은 모레 기아의 안방인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1차전을 치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는 축구의 별들을 보려는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축구 전설들이 펼치는 이벤트 경기 아이콘 매치를 앞두고 많은 축구 팬들이 몰렸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10만 명이 넘게 이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너무 벅차요.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선수를 이제 제 두 눈으로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한국 팬들의 열정에 감동받은 전설들도 현역 시절 못지않은 플레이로 화답했습니다. We are together, but also it's for some people like me, it's the first time in Korea, so very happy about that. 언제 다시 볼지 모를 우상들과 함께한 축구 팬들은 행복한 가을날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주 대비 각각 6.2원과 4.9원 오르며 12주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아직 상승 요인이 남아있어 다음 주에도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가을 폭우를 뿌린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와 충청 이남 지방은 밤까지,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경남 지방으로는 최대 30mm, 강원 동해안에도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강원 높은 산지의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강원 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낮아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8도, 제천과 장수는 5도까지 떨어지면서 곳곳에서는 물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8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3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20도를 밑돌아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태안 가을꽃 박람회 영상으로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마칩니다. 이어서 방송되는 안정환 홍연의 가보자고 시즌3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